투자자들이 엄청 고민이 많을 밤잠 못 잘 수 있는 종목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에코프로. 지금 누가 파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마지막 남은 물량을 컨선들이잖아요. 가장 무량하고 컨선기 마지막에 빠지거든요. 1초도 보유하지 마라. 사상 고점이 나왔죠. 전 고점. 네. 이걸 돌파하는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라. 돈 못 버는 기업도 아니다. 20만 뛰고 3배가 가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냐. 이 방송 듣고 손절을 지금이라 하는 게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면 만약 올라가면 욕먹겠지만 정말 많은 이제 안티가 많이 생기겠네요.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하반기에 접어든 우리 증시, 이 퍼즐은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상반기 그나마 지수라도 올랐는데요. 하반기는 시작부터 지수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순조로울 줄 알았던 코스피는 내려오고요. 별로 간 것도 없었던 코스닥은 올해 시가보다 낮고요. 다시 또 저점 부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한 가지 있죠. 이 와중에 신고가를 가주는 종목은 따로 있고요. 가는 종목 계속 또 갑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강력한 종목 또는 믿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 정확히 골라내는 안목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도 종목 하나 딱 잡고 이게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정확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A to G까지 모두 다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과 오늘 파헤칠 이 종목 네. 저희가 또 힌트를 드려야죠. 어떤 종목일지 저는 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에네르기파! 이 종목은요, 우리나라 재계서열 5위입니다. 재계 서열 5위라면은 상당히 높은 네, 그쵸. 순위고. 그래서 그러면 네. 대한민국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한번 우리 1위부터 4위까지는 오픈을 해도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1위는? 삼성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삼성그룹이 1위고 그리고 2위가 SK그룹이에요. SK? 네, SK그룹. 그리고 3위는 어딜까요? 3위 헷갈리는데요? 3위 현대차그룹. 역시. 맞습니다. 네. 이렇게 3위가 현대차그룹, 4위가 LG그룹인데요. 네. 자산 기준으로 이렇게 딱 줄을 세우니까 1위부터 4위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선택지를 제가 몇 개 지워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5위 어딜까요? 자, 5위. 그럼 제가 추가적인 힌트 하나 더 드리죠. 네. 이번엔 아주 쉽게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근래 득세했던 포항 앞바다 테마주들 아시죠? 벌써부터 제가 움찔움찔하는데요. 그런데 이 포항, 오리지널 포항하면 먼저 떠오르는 그 대표 종목이 바로 오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러시기에요?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럼 저는 뭐가 되나요? 제가 좀 많이 드렸죠? 네, 후원분. 자, 네. 바로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정답은 정확히 지금부터 VCR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계 최대의 제철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1960년대까지 경공업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1970년대부터 중공업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기반을 다진 것이 바로 포항제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8년 4월 1일 창립식을 갖고 일관제철소 건설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예정보다 일정을 한 달 앞당긴 1973년 6월 9일 마침내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공헌을 한 인물이 포스코의 초대 회장인 고 박태준 당시 대한중석 사장입니다. 이후 1980년대 광양제철소까지 준공하면서 포항제철은 전 세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는데요. 대지 넓이가 무려 2,080만 제곱미터, 630만 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가 됐죠.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정치권의 개입과 업황 부진, IMF 등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포스코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됐죠. 2000년대 들어 사명도 포항종합제철에서 포스코로 변경하게 됩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이는데요. 철강을 넘어 종합소재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8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리튬이온호를 인수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데요. 당시 인수가는 3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추정 가치는 3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철강기업에서 2차 전지 업체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포스코 홀딩스는 2023년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초 20만 원대였던 주가는 한때 7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업황 부진과 고평가 논란으로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30만 원대를 헤매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더 빠져야 한다. 빠질 만큼 빠졌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업 포스코홀딩스.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포스코 그룹 가운데서도 맨 위에 있는 포스코홀딩스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네. 힌트 어느 정도 좀 맞추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포스코는 워낙에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퓨처엠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홀딩스의 덩치, 이 파워가 저력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포항 제철이었잖아요, 또. 네. 그래서 포항 하면은 바로 이 포스코홀딩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을 알아보자라고 네. 가져오신 이유는요?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추천주 개념 이런 거였거든요. 네. 제가 가장 잘하는 거. 130배 올랐거든요. 아예 실적도 기대도 없다가 이제 실제 본격가 이제 될 걸로 보이고 지금 주가 수준이 손절하지 않을 영역이다. 가만히 갖고 있으라 바닥이니까 믿어라. 당연히 사상 고점 돌파한다는 것을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고민이 많을 밤잠 못 잘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거든. 작년에 또 10월에 뭐 투매하고 카카오가 난리 났을 때 네. 그 자금 팔아서 10억 이상이 있는 투자자들이 네.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또 포스코더라고요. 오. 돈이 많은 사람 또 많이 산 주식이에요. 그다음 올해 또 어떤 증권사 뭐 상반기 보니까 또 5등 안에 들어가 가장 많이 산 종목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다 홀딩스. 아픈 종목들인데요. 그 제가 S다인 해드렸거든요. 예. 그 S다인은 그냥 뭐 지금부터도 엄청 그렇게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고. 그런데 이번 추천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낱낱이 파헤쳐서 1초도 보유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나요? 네. 정말 많은 이제 안티가 많이 생기겠네요. 잠시만요. 이거 시작부터 영상 한 커트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편에? 보유하지 마라. 보유해라가 아니라 보유하지 예. 마라. 아, 이런 정도 처음인데요. 한 시간 동안 얘기 들어보면서 진짜 그런 건지 반전이 있을지 요거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코 홀딩스는 굉장히 좀 신랄하게 네. 하나씩 좀 해부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 전체의 지주사 포스코 홀딩스다 보니까 이 포스코 그룹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 부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포스코가 이제 지수사 체제 전환됐어요. 지금 한 57년, 68년도 3월 달에 설립됐더라고요. 3월 달에 설립된 회사들이 좋더라고요. 저도 3월생입니다. 계열사가 47개나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거대한 그룹이에요. 네, 상장사는 6개 정도 되나 그렇고요. 계열사가 엄청 많죠. 뭐 사실 계열사는 삼성전자도 뭐 수십 개 있어요. 그죠? 그리고 투자한 기업도 수십 개 있고 예. 그것처럼 이렇게 최고의 기업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룹주를 간단히 좀 살펴드렸는데 이 그룹의 핵심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여기 좀 집중을 해볼게요. 홀딩스에 대한 소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2020년도 3월 달에 포스코 주식을 물적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로 체제로 전환해서 예.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은 이제 주주가 양쪽을 갖고 있으니까 지분을 같이 줘요. 그렇죠. 만약 분할하면 그런데 이것은 물적 분할하니까 신설회사가 생기는데 내가 그냥 포스코홀딩스 원래 포스코 갖고 있는 사람 그대로 주식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 아니면 자회사가 해놓으면 자회사 상장시켜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LG화학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회사로 물론 있는데 신설회사를 이제 포스코라는 신설회사인데 그 신설회사가 지금 철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딩스 벌써 지주사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밑에 핵심적인 철강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포스코 기업이니까 주식을 거기에 자회사를 100%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딩스에서는 뭐 지분 그것도 있지만 포스코 이제 부처임이 59.7%도 갖고 있거든요, 지분을. 예. 그런데 뭐 지분 거의 다 이렇게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는 포스코홀딩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 사기 때문에 뭐 그룹의 전체 사업 관리다. 그렇게 신사업 성장 엔진을 만들면 여기서 다 만들어서 실주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 뭐 그냥 원래 지주회사면
뭐 예를 들어 CJ라든지 좀 특별하게 자체 사업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할인돼서 주가 거의 안 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것은 자체 사업도 철강도 다해서 하고 그다음에 신사업도 계속 여기서 개발해서 하고 리튬 사업도 하고 다 자원 사업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사실은 자회사 중에는 뭐 포스코 인트랑 그다음에 포스코 부천 빼고는 나머지는 작은 회사들이고 그러면 이 회사 자체가 좋은 거죠. 네. 그러면은 순수 지주회사가 아니라 사업지주회사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업하고 지주회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포스코 홀딩스 생각하시면 요즘에는 2차 전지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철강주로 봐야 된다.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쪽 사업 부문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저는 신사업, 친환경 소재 사업이죠. 규모는 지금 아직 얼마 안 되는데, 네. 제가 늘 TV 방송하면서 이렇게, 야, 요즘 땅 파고 건물 짓는 시대 아니다. 왜 건설주를 갖고 있었냐? 그죠? 건설주를 왜 갖고 있냐고, 그랬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네. 철강주도 마찬가지죠. 철강도. 그래서 땅 파고 건물 짓는 시대가 와야만 철강이라 많이 소비되잖아요. 지금 철강은 사실은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보면, 물론, 임직원들한테는 철강 사업이 중요하죠. 안정적으로 캐시카우가 되니까 직원의 급여도 주고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신사업은 돈만 들어가 못 먹여 살리잖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우리 주주 입장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 애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해야만 우리는 주가를 기대하고 사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당연히 지속 성장성이나 주가 입장에 보면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미래를 그룹을 책임지고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경영학 전공했는데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기업은 이윤추구입니다. 예. 단어가 돈 벌어라. 돈 못 벌면 기업도 아니다. 그 다음에 평생 100년, 200년이라도 지속 성장, 영속성이 있어라는 거예요. 영속성. 계속 성장을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철강은 계속 성장을 못하고 앞으로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안 좋으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성장을 계속 영속성 하려면 신사업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을 최정호 회장이 그전부터 이제 해가지고 지금 아직은 결과는 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기대가 아주 큰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안정성은 철이 담당하고 성장성은 2차 전지가 담당하는데 2차 전지 성장성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2차 전지 사업.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에서 담당하는 일 자세히 좀 볼까요? 뭐 실제 자원부터 시작해서 중간재까지 해서 소재까지 지금 자체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이제 18년도 사업이 본격화됐는데 갖고 있는 핵심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리튬, 양극재 들어가는 소재까지 다 하고 음극재도 하고 또 강물 자원 이렇게 개발해서 또 원료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중간 소재 전구체도 만들고 이렇게 코크스 이런 게 하고 그다음에 최종 소재는 양극재 천연 흑음극재, 인조 흑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4대대 전지 소재 이렇게 해서 리사이클까지 다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포스코 홀딩스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룹 차원에서 네네, 전부 그렇죠. 포스코 지주사 역할이니까 당연히 자회사는 연결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 나눠서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푸치엠이 둘이가 거의 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둘이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관련된 원자재 사업하는 게 100% 자회사로 주로 있는데 아르헨티나 포스코 있고요. 저 밑에 보면 포스코 필바리툼 솔루션인가 82%. 그다음 포스코 HY 글리메탈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은 자회사 중에 원자재 하는 회사랑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요게 핵심적인 거죠. 포스코 푸치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것보다 요 회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맨 밑에 쪽에 광물 자원이 있는데 이 광물 자원 하면은 염호 네, 그거 맞아요. 생각 많이 맞아요. 나거든요. 그러면서 한창 주가가 갑자기 빵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는 최고로 하고 있는지 이 그룹 내에서 어떤 쪽에서 지분을 좀 산 건지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과거에 이제 2010년부터 지분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2010년도는 이명박 정부인가요? 오래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 해외 자본개발한 난리 났잖아요. 이게 공적 기업이니까 얘들이 선두로 나간 거 해외. 그래서 해외 자원개발에 돈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2010년 계속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이거 비리 아니냐 그러고 막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놓은 강산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리튬 같은 가장 핵심은 이제 전구체 양극재 들어간 게 가장 큰 그 양극재의 한 40% 정도 비중의
리튬이 들어갑니다. 예. 니켈은 좀 적게 들어가고. 그럼 리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양극재에서 그래 리튬이 들어가는데 이 리튬의 강산이 우리가 리튬 하면 이제 소금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뭐 바다 염정 가면 바닷물을 이렇게 해서 흰 소금이 되잖아요. 여기에 봐 염수 리튬 강산들이 바로 자연에서 뭐 저 고지에서 흰 그냥 물 같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리튬을 캐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1, 2년 동안 햇빛을 받아가 이게 다 마르는 거죠. 건조되게. 그래서 그거에 되면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염수 리튬이거든요. 그다음에 강성 리튬은 우리가 이제 강산에서 캐는 거예요. 네. 요 강산에 캐는 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얘들은 강산에서 캐면 강산에 캐는 것은 빨리 한 6개월이나 캐서 바로 이렇게 정제가 빨리 재련이 되거든요. 그 쌓여. 염호 쪽이랑 공사들이 약간 염수가 원래 다르군요. 염호는 염수 리튬은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처럼 우리 염전처럼 하니까 쌀 것 같지만 오래 걸리잖아. 1, 2년. 이게 햇볕에 말르려면 그냥 물 같은 건데 갖다 놓고 쫙 저기 네. 고지 있잖아요. 고산지대 보면 우리가 칠레 같은 데 보면 그거 쫙 해가지고 막 흰 거 있잖아요. 그 막 쌓아놨자 소금처럼. 정말 염수 리튬. 염전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 염수 리튬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싼 거예요. 돈은 별로 안 들어간 오랫동안 하니까 관리가 아주 없는 거죠. 나오려면. 그러면 중국에서 왜 이게 리튬 1등일까? 거의 50% 이상 중국에 차지하거든요. 네. 이 리튬 시장을. 걔들은 이미 호주에 제일 큰 강산이 그 리튬 강산인데 그걸 자기들이 사버렸잖아요. 콩고에서도 많이 콩고 샀다고. 사고 네. 다 사버렸어 옛날에. 그것도 우리도 샀으면 되는데 늦게 사니까 돈이 비싸잖아요. 사가지고 중국이 사가지고 캔 걸 갖다 가지고 재련해서 재련 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중국에 사는 강성 리튬이 수산화 리튬이 전기차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수산화 리튬이 니켈하고 합성이 잘 돼요. 네. 이제 그 수산화 리튬은 탄산 리튬은 이제 수산화 지금 수소가 들어가 탄산은 탄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니켈하고 리튬하고 섞잖아요. 양극재 섞으면 요게 수산화 리튬은 잘 섞이는데 예. 잘 근데 요게 탄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 전기차에 많이 쓰는 겁니다. 수산 리튬이 더 비싸요? 싸죠. 아, 더 싸요? 탄산에서 탄산보다? 주로 탄산에서 나오잖아요. 강석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싸면서 수산화 싸고 요게 니켈이죠. 니켈가 잘 되니까 훨씬 그래 수산화 리튬 가격을 주로 우리가 배터리 가격에 리튬 가격을 보거든요. 그게 기준이 되는 네, 그죠. 그게 옛날에 뭐 저 위에 위안화로 보면 뭐 60위안에서 지금 10만 위안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염호에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실제로 리튬을 채굴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리튬을 이제 만들어서 보면 팔아서 실제로 수익까지 내고 있는 거예요? 못 내죠. 수익 원래는 제가 2022년도 12월 때 포스코홀딩스를 2003년 유망주를 추천하면서 이제 25년도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해서 이것도 6만 9천 톤인가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이게 이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년부터.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럼 22년도니까 주식을 20만 대 사면 25년도 3년 가져가면 70만 5천 원을 돌파하든지 간다. 네. 그럼 3년을 들고 있으면 20만 대가 3배가 가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냐. 그때 계산했을 때 25년도 생산이 나왔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보면 24년도 4월에 올해 국내 최초 강성 리튬 기반 수산화 리튬 공장서의 리튬 초도 출시한 거예요, 지금. 예. 올해 4월에. 아하. 그것도 강상 리튬에서 그래서 올해 이제 강상 리튬 초도 출시했으니까 그걸 이제 배터리 회사 넣어야 될 거냐? 네. 넣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시간이 올해까지 걸리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허. 그러면 이제 올해 인정받고 나서 제품이 많이 인정받으면 네. 이게 한 2만 1,500톤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예. 이거 아직 인정을 받아야 될 끝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25년도 이제 계획은 국내 2공장을 완공하면 지금 1공장 됐는데 총 4만 3천 톤 정도 전기차 100만 대 생산량이에요. 그다음에 올해 정도의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이제 염수 리튬의 1단계 공장을 올해 준공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준공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재료를 다 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획보다 다 늦어지고 있는데 그건 왜 늦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기술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 전방 산업 시장이 늦어지니까 말 필요로 전기차 하는 캐집이라 것들이 그러잖아요. 없으니까. 넓으니까 계속 연기시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처입에 한 6개월 안에 다 만들어서 이제 예를 공장이 지어 놓으면 계속 일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천천히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강성 리튬도 그렇고 전부 다 대다수 리튬 원래 생산 계획이 있었는데 한 1년, 2년 다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지연시키니까 우리가 원래 24년도, 22년도 예상했던 그보다 1, 2년 지연시키니까 당연히 주가에 그 회복한 것도 지연을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1, 2년째 원래 계획도 안 되니까 주식이 이렇게 제대로 다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2차전 26년도 기준 지금도 아마 이것도 수정될 거고 26년도 2차전지 소재 생산 목표가 보면 핵심 원료 이제 공급체 보면 리튬이 9만 6천 톤. 예. 이제 니켈도 4만 8천 톤.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4만 3천 톤은 100만 대인데 만약에 9만 6천 톤 하면 200만 대. 200만 대를 해야 되잖아. 예. 자동차로 200만 대 전기차 생산될까요? 그 아니니까. 지금 미국에 올해 자동차 미국의 생산 그 전기차가 보니까 테슬라고 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을 보니까 한 150만 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갑갑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수요가 그만큼이 안 되니 맞아요. 결국엔 공급 과잉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럼요. 예측 실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내려오는 거지. 바로 앞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을 그 노이즈를 내가 노이즈잖아요. 안 좋다, 적자난다 이렇게 노이즈를 내 걸 보고 생각을 해줘야 노이즈를 아무도 생각하니까 앞에 절벽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7월 달에 그 잠깐 내려오고 절벽을 못 보고 다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리튬은 경기주예요. 예. 우리가 이제 양극재도 그렇고 다 이 리튬 같은 건 원자재잖아요. 네.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탑니다. 그렇죠. 닥터코퍼. 모든 철강서 그잖아요. 그럼 네. 경기가 코로나 때 있잖아요. 공급이 안 되다가 그럼 막 원자재가 비쌌잖아요. 그럼 코로나 끝나고 공급이 제대로 되면 다시 정상화 되잖아요. 예. 다시 정상. 19년도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저성장이 글로벌 저성장이라 우리 주가도 안 좋고 전부 다 세계가 난리 났어요. 성장을 못 하니까. 지금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하. 당연히 코로나 끝면 다시 공급이 정상화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그 기간에 산업이 엄청나게 새로운 산업이 크게 생겨 IT는 이런 거 그렇지만 건물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업도 제자리가 아직도 높아요. 옛날 19년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만큼 수요가 늘어서 높은 상태지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30년대 포스코홀딩 리튬 생산하니까 이렇게 생산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시가총액 이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0년 반영된 거예요. 30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도 아니고 2030년 2030년까지 반영된 거예요, 땡겨서 지금. 반영된 그런데 실제로 좋은 전방을 이미 다 땡겨서 도달을 해버린 그러니까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생산이 지금 그 계획도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주가라는 건 미리 선반영되고 나서 다시 그것을 실적 퍼포먼스 해주고 그럼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식과 이렇게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기차도 배터리 소재도 반도체처럼 경기를 타니까 경기가 나쁠 때 주식 내려왔다가 딱 경기 좀 또 회복하고 이런다. 그래서 우리 전기차 중에 캐즘이니까 성장을 해서 성장하는데 잠깐 정체돼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성장하면 올라간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와 전기차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반도체는 우리가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반도체 기술 혁명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양자기 기술 퀀텀 점프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IT는 그냥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기술로 한 방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번에 그게 AI 혁명이에요. 반도체 시대에 AI 혁명 그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주식들은 고점을 항상 경신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점 경신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원자재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재잖아요. 조금씩. 자동차도 맞아. 기계잖아요. 기계는 기계 혁명 안 그러잖아요. 기계는 기술이 아직도, 로봇도 아직도 버벅거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머릿속은 이미 AI, 머릿속은 엄청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항상, 전기차는 기계고, 그 다음에 원재료 전부 다는 먼저 화학이다. 배합이에요. 그죠? 화학은 혁명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못하니까 주가가 항상 고점 뚫고 간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지 앞으로도 지금도 내려오니까 다 사람들이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200만 원, 100만 원 당연히 가야 될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들은. 네. 갈 수도 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새로운 혁명이 이렇게 새로운 철강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걸 해서 철강의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리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 리튬 가격을 사실 우리가 2차 전지 얘기할 때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많이 내려왔고 이제 조금씩 뭐 안정을 찾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장기적인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리튬 가격이 지금 엄청 내려왔잖아요. 예. 저의 뭐 위안도 그러면 톤당 위안인데 한 60만 위안 정도 갔다가 지금은 10만 위안 정도 이렇게 와 있어. 최근에 8, 9만에서 11만 위안 왔다가 네. 10만 5천 갔다 다시 지금 10만 이렇게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그 하거에는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 20년도는 전기차 거의 안 만들지 막 그랬잖아요. 19년도 경기 침체도. 그럼 19년하고 20년에 19년도 경기가 침체된 상태고 이제 전기차가 아직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흑자나면 생산이 돼야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테슬라가 19년도 하반기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년도, 20년도에 이제 전체 전기차는 못 만든 그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전기차 시대가 안 와서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21년도 왔고 20년도 이후부터 왔는데 그러면 그때 가격보다 지금도 높아요. 탄산 리튬 보면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과거처럼 또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다시 톤당 막 60만 위안 가고 50만 가고 이렇게 지금 10만 위안이니까 30만 위안 가면 매출이 어떻게 많이 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전망을 맞추려면 저도 예측 전망 아주 좋아하거든요. 전 장기 투자자인데 네. 왜 그럴까? 이게 주식 30배 가는데 100배 가야죠. 왜 그럴까? 이런 거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10만 위안이니까 3배, 리튬 가격이 3배로 가려면 어떤 원인으로 가야 돼? 그럼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고 배터리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널린 게 리튬 회사예요.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망하고 나면 이제 몇 개밖에 안 남으면 이게 이제 공급을 줄이잖아요. 네. 만약에 1등 회사가 내가 적자까지 나고 이제 한 8만 위안 이하로 가면 적자 나고 1등 회사도 네. 적자 나면 적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을 줄이면 되잖아요. 감산하면 되잖아요. 반도체 메모리처럼 감산하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것은 대량 생산 이제 마진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빴다 좋았다 하면 반도체는 마진이 없다가 적자 났다가 흑자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대량 생산 마진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 원자재는 마진이 아니라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전체 시장에. 마진이. 우리가 마진 산업하고 그다음에 외형 규모 산업하고 예. 다른데 원자재 관련된 전부 다 규모가 커져야 주식이 가는 거예요. 그 이익 규모가 아니에요. 시장 규모 얘기하시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시장 규모가 커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기업의 외형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 커지는 게 주가가 많이 간 게 조선주가 계속 외형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 엄청나게 갔다가 외형이 이익이 잘 나도 주식 계속 빠졌거든요. 2007년도 외형이 엄청 커졌다가 외형이 덜 커지면서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익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익이 50% 이상 뛰어가지고 그건 주식은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익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외형이 성장돼야 돼요. 그럼 리튬도 외형이 성장되려면 네. 결국은 우리가 시장 성장한 어디가 성장할지 봐야 되잖아요. 그 외형이라는 게 시장 규모잖아요. 네네. 전기차 많이 팔리고. 맞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업황 우려. 맞아요. 이 부분 좀 짚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업황 우려를 이렇게 저도 이제 전기차 산업이 과연 이제 전기차 성장이 어떻게 해서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됐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해봤더니 네. 정답을 찾았어요. 뭐죠? 정답을 찾았다. 전기차 성장 산업의 주가 고점은 이미 나왔다. 끝났다. 이미 나왔답니까? 네, 끝났다. 이거 짤로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아니 캐즘 아니에요? 캐즘 아니라니까요. 지난번도 안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지난번에도. 그거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가 대중화가 30%거든요. 네. 비중이 침투율이. 그럼 30% 이상 침투한 데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를 이제 증권사 유진투자증권에서 계속 내거든요. 예. 업데이트하면. 근데 보니까 이미 전기차 침투 23년 기준으로는 글로벌 15.7인데 네. 중국이 26.79, 유럽이 23.2, 미국 예. 8.9, 미국만 20% 이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27년도 전기차 예상 침투를 보니까 글로벌이 27.9, 27년도 그럼 대중화 되는 거죠. 즉 글로벌이 그러네요. 30%니까 그러면 중국이 이미 그때 46%니까 중국은 이미 와. 올해 35% 이렇게 왔어요. 이미. 왔으니까 이미 중국은 대중화된 거기 때문에 중국을 성장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럽이 27년도 32, 지금 유럽이 23%예요. 네. 자, 그러면 예를 우리가 23%니까 몇 년 뒤면 50%가 될까요? 1년에 10%만 성장하면 복리로 보면 누적으로 보면 7년이 성장하면 7년 동안 10%씩 계속 성장하면 전년도에 그러면 이게 50% 되잖아요. 23%가 46%. 야, 그럼 전기차가 7년 뒤면 앞으로 30년에 전기차 50% 가면
10대 중에 5대 전기차고 2명 저 전기차 한 대 타. 이게 지금 계획도 오르지 않잖아요. 물론 바이든이 이제 2030년인가 60 몇 프로 간다, 60초. 네. 그거 지금 고픈데 60 몇 프로 가면 정말 성장해. 그것 때문에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데 그거 실제로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중국처럼 저렇게 하면 모를까. 그래서 이미 중국 시장 끝났고, 그 다음 유럽도 지금 23%니까, 지금 거의 23년도 23%니까 이미 올라갔죠. 지금 유럽은 역성장하고요. 유럽이 지금 급격히 정체된 게 아니라 아예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산업이 10% 정도 성장하는 것은 거의 성장이라고 볼 수 없고 주가의 퍼포먼스는 없어요. 항상 20% 이상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기차 판매량을 예측치를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밖에 없네. 미국이 8.9%니까 작년에 지금 한 10% 됐을 거예요. 그럼 올해 좀 성장해서 한 20% 정도, 30% 성장하더라도, 그 미국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들어간 회사는 주식이 좋다는 거죠. 네. 그 우리가 전체 아까 리튬 시장을 보니까, 리튬 시장에 그러면 세계가 이미 성장을 거의 멈춘 것처럼 돼 있는데, 하루 1년에 이제 10%씩 성장해도 50% 가는데, 7년 뒤에. 그러면 나머지 그 성장이 거의 한다고 못 보는 거죠. 그러면 10% 이하의 성장, 자동차도 우리가 자동차가 성장주라고 안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5%, 7% 계속 성장해 왔어요. 네. 그 주가는 못 갔잖아요, 계속. 네.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기차 성장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가 이야기하다가요. 주가 끝났다는 게 제가 계산해 봤더니 2010년도에 테슬라가 시작했더라고요. 네. 생산은 이제.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는 15년 탄다 그랬잖아요. 그럼 15년이니까 2010년부터는 한 2025년도에 전기차의 하나의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사이클 끝나면 1등주는 가장 많이 가면 200배에서 400배 가거든, 주식이. 그런데 테슬라가 400배 갔어요, 21년까지. 기계가 400배 가는 것은 그 이상 가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전부 다 IT나 이런 거는 혁명을 일으킨 주식만 끝없이 갔지 400배 이상 가진 않았어요. 한 사이클 돌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나선 회복박 왔다 갔다 반등 왔다 갔다. 이거 박스권. 제한적으로. 네, 그러니까 테슬라 400배가 우리가 나라 400배 간 주식 있잖아요. 에코프로. 2015년도 3,890인데 400배 갔죠. 15만 3천이 400배. 정확히 400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코프로를 보고 이제 막 150만 200만 간다. 이것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화장품도 이제 그렇고 대다수가 200배가 못 가거든요. 400배 상 간 게 없어요. 조선도 제일 많이 간 게 우리나라 157배 간 게 147배 간 게 현대미포조선이고 현대중공도 50배밖에 못 간 거예요. 저는 이 판매량 예측치가 궁금한 네. 게요. 2030년부터 뭐 유럽에선가요? 내연기관차 이제 못 판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은 그 이후엔 다 친환경차 아닌가? 전기차 아닌가? 수소차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죠. 마차 타다가 네. 자동차로 넘어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동차 주식은 마차에서 자동차 넘어가기 시작해서 자동차가 한 30%까지 막 침투하고 나서는 절대로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1년에 5%, 7% 성장해도 계속 자동차 100% 깔리잖아요. 자동차 100% 깔리는데 50년, 지금도 50년 걸렸어요, 이게. 50년 정도는 아예 이제 어느 정도 깔리고, 아직도 자동차는 늘어나요, 5%씩인가 7% 성장하잖아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인구가 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성장 못 하겠지만. 결국 주식은 태동기에서 성장 도입기, 뭐 성장 초기까지. 이때까지 봐야 되는 네, 그렇죠. 거지. 이후에 보편적으로 네, 맞아요. 보급이 되면은 주가는 관심이 그렇죠. 매력도가 떨어지는 모든 거네.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중기 정도부터는 정말 실적이 잘 나온 그룹주라든지 네. 그런 주식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이 3만 원 가서 있다가 3만 원이 10만 원 가면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하고 10만 원이 또 100만 원 간다면 정말 항제주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의 성장은 좀 충격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전기차 그렇게까지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기 좀 어렵다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 미국만이 성장이 앞으로 좀 기대가 좀 될 것 같고 그럼 미국 얘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미국 대선 얘기 떠들썩하잖아요. 그쵸. 트럼프 리스크 얘기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투자자분들은 이 트럼프 리스크에 거의 경기를 일으키시거든요. 가뜩이나 울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제가 2010년도에 배터리만 했어요. 배터리 아저씨였어요. 사실 배터리만 그때는. 난 100% 배터리만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2016년도 11월 7일인가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의외로.
그때 민주당이 된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 2차전 다 빠지기 시작해서 1월까지 빠지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30% 40% 기본 빠졌거든요. 3, 40% 빠졌는데 그 이후 1월부터 안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2017년도 여름에 모든 2차 전지 주식이 3배씩, 4배씩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정말 트럼프가 되면 11월 달 확실히 되면,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아예 없어져. 아니, 미리 선방이 되고 있잖아, 지금 선방이요. 주가가. 이미 얼마 전에, 바이든이, 그건 사퇴. 그죠? 사퇴하니까, 네. 그럼 사퇴하면 다른 사람 몸 오히려 좋아야 돼. 근데 오히려 더 확 빠지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때 누가 움직이냐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마지막 남은 물량을 컨손들이잖아요. 가장 무량하고 컨손기 마지막에 빠지거든요. 부동산이 어디가 빠지면 바닥일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강남이잖아요. 강남도 압구정. 압구정이 폭락했을 때가 그때 부동산이 바닥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압구정 있는 집을 갖고 자기가 안 살고 세 주든지 사업체를 주로 운영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사업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 집을 파는 것은. 그래서 우량 자산을 팔 때가 돈이 있는 사람까지 그걸 판다는 것은 완전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파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잖아요. 2차 전지 그렇잖아요. 개인은 계속 사기만 그죠? 사는 게 깔아놔서. 근데, 그러면 마지막이다. 수급적으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실적 나올 때까지 지금이 최고의 기회인 거죠. 전문가님,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2차 전지가 안 좋아요. 업황도 안 좋아요. 갈 만큼 갔어요. 근데 수급적으로는 지금 마지막 팔 사람들까지 빠졌으니까 팔 만큼 판 거예요. 지금 그럼 저점이란 얘기면 지금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야죠. 그 고성장은 아닌데 바닥은 그렇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아이고야. 봐봐요. 100%는 기본 먹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00% 먹을 때 지금 사놓고 20% 빠져도 나는 계속 이거 보고 잠도 못 자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년이나 앞으로 2, 3년 정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전기차 100% 정도 미국은 성장하는데 그러면 주가가 바닥이니까 회복해도 지금 회복하면 3배가 나와요. 네. 회복 못해도 거의 회복이 아니라 지금 70% 빠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3,000원 왔으면 3,000원이 6,000원 가면 따블이잖아요. 그럼 그쯤에서 아직도 30% 깨져 있는 거예요. 네. 따블면 무조건 나오는 거죠, 저점에서. 그래서 지금 정도 사신 분이 20% 손해나 있는 분들도 거의 100%는 보장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요, 100%는 기본이에요. 하셨으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35만 원쯤 하고 100%면 2배란 얘기인데. 60만 원 목표가예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60만 원이 언제 가냐는데 뭐 지금 30만 원이니까 제가 1초도 보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혼란스럽네요. 오늘. 혼란스럽지, 그죠? 가면 가는데 고점 넘기는 어렵다. 그렇죠. 주식을 하려면 항상 저는 장기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사상 고점이 나왔죠. 전고점. 네. 이걸 돌파하는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고점이 있으니까 그 고점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눈에 있으니까 사상 고점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죠? 요걸 돌파할지 말지 그 업황을 분석해서 그러면 많이 빠져서 사놓으면 몇 배가 보장되고 아니면 아무 때나 사도 고점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돌파. 그러면 돈은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를 사야 될 때는 고점에 지금은 이제 목표 수율이 100%밖에 안 되는데 2022년도에서는 네. 목표 수율이 4배가 기본이에요. 25만 내외 있었으니까 75만이 75만 최고잖아요. 그럼 최고점 근처는 간다는 거죠. 왜? 사상 고점 돌파할 수 있는 산업을 엔진을 넣고 부츠가 다 해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그걸 보고 내가 몇 년 동안 투자하면 몇 배가 보장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불확실하니까 이제는 그 근처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2차전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가는. 그래서 지금 이 방금 내가 1초도 보유하지 말니까 1초도 보유하지 마라. 어느 정도 수익은 당연히 나는 거고. 네. 근데 지금보다 더 빠졌다가 갈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갖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걸 교체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10배, 100배 뭐 신화적인 수익률 이렇게 기대하지 그렇죠. 마라. 그거 전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얘기는 한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보고요. 철강도 봐야 되겠죠. 근데 철강을 질문을 드리려니까 너무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사실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부터. 시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철강 얘기는 의미 있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좀 봐야 될지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철강. 우리가 막 사람들이 철강주 사가지고 맨날에 3만 원대 사가지고 어떤 철강을 3천 원 와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수영도 못하면 물가에 놀러 가지 마라 행락철에 네. 가서 한 번이라 실수라도 하면 끝난다. 주식 못 하시는 분이 철강주 샀다가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철강주가 예. 앞으로의 철강 부분이 성장을 하려면
철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철강에서 중요한 건 중국이다. 네, 중국인데, 네. 그것도 또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철강은 산업,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그 산업재가 성장하려면 어떤 도시를 짓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한참 그런 얘기 했을 때 막 1대1로 이거 끝났나요? 네. 1대1로. 정말 오래된 얘기군요. 그렇죠. 1대1로. 와. 갑자기 서부 그래 대결을 1대1로 얘기하시니까. 해가지고 중국이 저거 했잖아요. 강산도사 다 많이 했어요. 투자해주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잖아요. 효과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원자재. 1대1로 얘기할 땐 아닌 거예요? 다 샀잖아요. 다 사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돈 주가지고 강산도도 다 중국이 다 장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자재 1등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원자재 걔들도 1등 해놨는데 팔 데가 네.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미국 갖다 팔라니까 이제 관세가 돼 있지. 그 철강 관세가 이제 18년 2000 이제 또 트럼프 정부였죠. 2018년도에 무역 확장법이라고 해서 230조가 있어요. 그거에서 철강 관세를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관세를 시작하니까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시작했으니까 왜냐 알범을 있으니까 알루미늄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 산업재에서 철강 산업재가 미국 스틸 회사들이 자기들 산업재 얘들이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 알바메이라 그 스틸 회사 미국의 요걸 원자재 요걸 지켜야 돼. 그래서 뭐 인프라도 구축한다 막 그랬는데 실제로 인프라 구축 별로 안 했어요. 트럼프가. 근데 이번 이만 재집권하면 진짜 할까? 뭐 하겠어요 또? 그다음에 철강 가격 이렇게 보니까 2022 뭐 코로나 때 공급이 안 되다가 전쟁도 나가니까 그때부터 최고가 찍고 21년도 22년도 그다음에 끝없이 빠졌어요. 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철강하니까 가격 내리 끝없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건 경기가 안 좋아서 빠진 거죠? 공급이 정상화돼서 강산이나 이런 공급 정상화되고 공급이 그때 막 몇백씩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그때 가격이 뛰었을 때 뭐 할 거예요? 원자재 회사들 강산 개발을 막 하잖아요. 개발해서 철강석 캐고 난리잖아요. 그죠?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엄청나게 공급 과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공급 과잉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철강은 지금도 적자나도 팔고 싶은 거예요. 없애고 싶은데 적자를 더 이상 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이 산업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은 잃어버린 20년, 30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자 물가 전부 다 마이너스잖아요. 계속. 예. 그러면 생산자물 마이너스니까 철강을 생산해봤자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빠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 철강제 수입 물량에서 미국에서 철강제 수입 물량과 한국과 중국과 일본 다 비중을 봤더니 올라간 적이 없어요. 미국에는. 미국에는 미국으로 이미 미국 걸로 쓰면서 가니까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일본도 관세도 있지만 가서 우리가 미국에 팔 수가 제일 없다는 거죠. 이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우리나라에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는 못 먹고 살아요.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동남아하고 다 해야 되죠. 수출. 그럼 어디다 팔아요? 중국하고 싸워서.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지금 화학이 그렇잖아요. 제가 작년 초에 화학 쪽은 이제 살아날 거라 해서 막 추천하고 그랬거든요. 단기로. 이제 화학 산업이 중국이 잃어버린 20년, 30년 가니까 범용 화학제 원료를 그냥 반값이라도 팔아는 건 넘기고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학 회사들이 범용 화학이 일반 화학들이 전부 다 생산하는 쪽쪽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공장을 팔아야 되는 거 범용 화학 공장을. 네. 그 롯데케미칼도 동남아 거 팔고 있잖아요. 네. 빨리 팔고 스페셜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강도 철강 마찬가지예요, 그죠? 상황도 안 좋다. 네, 철강도 전체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명목 수요가 계속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 트럼프가 10% 보편적 관세와 중국 수입품 60% 관세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제 철강은 그래서 지금은 철강주로 보유하면 안 된다. 이 방송 듣고 손절을 지금을 하는 게 저한테 고맙게 생각. 만약 올라가면 욕먹겠지만 1초도 보유하지 마라. 그 신임 회장이 장인환 회장이 전 철강부문장이 선임됐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보다 뭐 철강부문 강화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거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민가 등산하면서 내 친구가 건설회사에 있던 이사인데 최종 회장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 저 능력을 막 해서 저도 최종 회장을 아주 높이 평가하셨군요. 네, 친환경 산업 이쪽에 만들었잖아요. 한 5년 정도 근무하면서 본계도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철강맨 지금 현재 이제 장인환 회장은 30년 포스코맨이에요. 철강통.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의 본질은 철강이고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을 키운 것도 좋지만 본업 경쟁력 제고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멘트 처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멘트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요번에 할 때는
안 그러고 좀 다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이야기도 많이 2차 소재 이야기도 성장시켜야 해다 막 한다고 그러다고요. 네. 근데 내 말 첫 생각이 첫 마인드가 예.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인아 회장이 이렇게 하고 내가 포스코는 보유하지 말아라. 제가 원래 작년도도 58만 깨지면 이제 38만 내려간다 그러고 지금도 1초도 보유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회장 이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네. 결국은 저런 거 봐야 되거든요. 경영진. 그래서 이제 그쵸, 과거 맞아요. 셀트론이 있었잖아요. 셀트론이 2008년부터 코스닥 인수해가지고 3,000원짜리를 100배 올렸잖아요. 그 주가도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잘했잖아요. 5천억 막 1조 이렇게 나오게 했는데 서정 회장이 갑자기 고문에 있다 물러났잖아요. 네. 주식이 계속 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온다고 했더니 무슨 또 뭐 사건 있고 오니까 또 안 돼. 그래서 그렇죠. 어떤 그렇게 보면 오너가 중요하다. 어떻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실 이 녹화일이 24일인데 녹화일 기준으로는 내일 포스코 홀딩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맞아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2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이 될 텐데 그동안의 실적 추이 어땠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실적이 나오게 될까요? 이제 장인아 회장 이야기들 시가총 200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시가총이 작년에 고점 기점은 143조 같더라고요. 143조. 130, 200조 해봤자 목표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나는 왜 목표를 이렇게 업사이드가 적게 졌지? 40%. 야, 이거 뭐 비전 나이네? 143조에서 50%밖에 안 되잖아요. 네. 200조 하면. 그래서 지금도 네. 그렇게 해서 목표가 너무 낮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면 21년도 매출액이 76조였고요. 영업이익이 9조 2천억이었고, 그 다음에 24년도 올해 예상 매출이 보니까, 21년도 매출액이 76조였는데 지금은 올해는 75조예요. 그럼 매출이 안 성장 못한 거죠? 예. 영업이익이 9조에서 3조로 떨어졌습니다. 아하. 그럼 거의 한 60%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가도 떨어진 거죠, 생각보다. 근데 23년도 주가가 고점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26년 2년 뒤에 예상 실적을 이제 지금 증권사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 기준으로 해보니까 예상 매출이 한 82조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82조니까 75조에서 얼마 안 늘잖아요. 10%밖에 안 늘어요, 거의.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조 8천억이니까 적정 시가총이 과연 얼마일까요? 영업이익이 별로 9조에서 아직도 20년도 4조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럼 26년도 과연 22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2%밖에 성장 안 하고 영업이익 30% 성장 안 하니까 주식의 퍼포먼스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근데 우리가 철강이니까 이거 내가 2010년도 조사해봤거든요. 서부 대개발할 때 철강이 엄청나게 나가고 난리 났잖아요. 예. 그때 2010년도에 거의 엄청 실적도 좋고 그랬거든요. 사상 최대 실적 계속해서 경신하고 왔어요. 10년 동안 2010년. 그래서 2010년도 포스코 연결 매출액이 60조였어요. 2010년도 60조였습니다. 철강만 해서.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5조 7천억 있어. 올해 영업이익이 3조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2010년도 반타작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철강만요? 철강, 그때 철강 연결 기준 전부 다. 그런데 올해 지금 리튬 이러고도 안 나오잖아요. 2차전지 포스코 홀딩스 푸체엠 자회사지만 연결하더라도 얼마 되냐고요.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2007년도도 요게 2007년도가 31조 연결 매출액에서 4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요때 사상 최고의 주가는 이미 2007년도 성장을 봐가지고 사상 최고 주가가 76만 5천원. 그게 4조 9천원 나왔을 때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7년도, 2010년도 나온 게 미리 반영된 거예요. 76만 5천 원이. 그게 5조 7천억 나왔으니까 지금 아직 9조 나왔잖아요. 그 전에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9조 나왔다. 지금은 3조, 내년 4조, 6조, 2년 뒤에 5조, 6조, 아니야, 6조 이렇게, 5조 정도 나온다 치더라도 주가는 76만 5천 원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작년 고점을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그래서 과거 2010년도 철강 기준으로 적정 적정을 그때 최고가를 봤는데 63만 3천의 최고가인데 그때 영업이 5조 7천인데 이제 그 뭐 철강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정성장 못하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가려면 2차 전지 쪽에 소재가 엄청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시가총이 저 위에 100조 가지 않을까. 그러려면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실적 전망치를 보면 24년도, 작년도, 올해 7월, 작년 7월 한 증권사에게 실적 추정치 보니까 전부 다 못 맞췄어요. 나도 못 맞추지만 거의 반타지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매출액이 올해 영업이익이 한 6조, 5조 5천 나온다. 올해 3조 5천 나오잖아요.
그럼 엄청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 전망 별로 안 좋다. 안 좋다. 이제도 결론을 그리고- 좀 맺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정말 오늘 뭐 자세하게 뜯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총 평 한번 들어보면서 투자 의견까지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어떻게 부여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철강 산업이라든지 산업재는 고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영업이익에 2년 뒤나 많으면 빠르면 길게 봐 2년 뒤 아니면 1년 뒤에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를 보면 적정해요. 원래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 코스피 뭐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 할인을 20% 하면 한 10배 정도 내가 적정 주가예요. 그럼 우리가 5조 정도 나오면 50조가 적정 주가잖아요. 그러면 6조가 나오면 10배면 60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60몇 섬유 갔으니까 6조 이상이 실적이 나오는 게 예상이 돼야 된다. 확실하게. 그래야만 주가는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자사주죠 소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그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25년도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글로벌 저성장이 고착화가 진행될 거다. 전기차에 있어서 전기차 말고 전 경기. 전 산업이. 전 산업이 경기에 그러면 우리 중국과 우리하고 직격탄을 계속 맞을 걸로 보이고요. 미국은 고성장을 계속한다. 러스트벨트 부활해서 네. 미국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극심한 우리와 중국은 내수 부진이라든지 수출 부진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AI 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 결국은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유출이 우리나라 중국 유출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 자금도 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나 소형주는 특히 산업재 쪽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건드리다면 제2의 조선주나 제2의 화장품주를 갖고 있게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초도 보유할 근거가 없다. 25년도 다시 네. 보자. 알겠습니다. 25년도 다시 보자. 네. 꺼진불도 다시 보자. 그처럼.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고 2025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혼돈의 카오스였어요. 네. 포스코홀딩스 정말 자세히 살펴봤고요. 네. 함께 해주신 최병원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벌거벗은 정보사 오늘 포스코홀딩스와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